벤트 하인리 교수는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죠. 많은데 제 분야,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도 아니고, 다윈 이래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칭송받던 제 지도 교수가 될 뻔하셨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도 아니고, 베른트 하인리히라는 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워하는 교수입니다. 그분은 뭐 당신을 생리생태학자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동물 생리학, 동물 생태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메인주의 통나무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먼트 대학의 교수로 계시고요. 연세가 이제 제법 많으신데도 버먼트 대학에서 절대로 안 놔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시면서, 당신은 혼자 통나무집에서 그냥 사시면서 버먼트 대학의 생물학과의 교수님이시고, 네, 월급도 아마 받으시겠죠. 당신 살고 싶은 대로, 말하자면 생물학계의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대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몇 가지 양보해야 되잖아요. 몇 가지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다 아우르고 사는 분처럼 보여서,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부럽죠. 굉장히 일찌감치 대학의 정교수가 되신 분이거든요. UCLA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박사학위가 뭐 거의 끝나기도 전에 아마 여러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거의 획기적인 새로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하인리히 교수님은 꿀벌하고 뒤형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곤충일 거다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꿀벌의 에너지 소모와 뒤형벌의 에너지 소모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형벌은 굉장히 털이 꿀벌에 비해서도 훨씬 복실복실하거든요. 그 털은 왜 그렇게 복실거리도록 많이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뒤형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에너지 버짓이 필요하다는 거를 연구로 그거를 다 밝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뒤형벌 한 마리의 입장에서만 본 게 아니라 뒤형벌 군락 전체는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에너지 관리를 할까? 자기네가 살고 있는 벌통 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체온을 오히려 높여가지고 그걸 또 올려주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운동을 하다시피 하면서 체온을 올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 관점에서 분석을 전부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어로는 이제 호미오테르미라 그러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몸 안에 이른바 난로를 하나 갖고 사는 동물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이른바 뭐 파충류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외부 온도에 자기 체온을 맞추면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 춥다 그러면 가능한 한 웅크리고 안 돌아다니고 햇빛을 받아서 체온을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는 압니다. 뒤형벌은 우리 인간하고 같습니다. 뒤형벌은 다른 곤충들처럼 변온 동물이 아닙니다. 뒤형벌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정상 체온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동물입니다. 뒤형벌은 보통 평범한 곤충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기존의 그런 그 구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의심하시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곤충은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단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과학책으로 써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서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뒤형벌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책이 대박을 쳤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한 학자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뒤형벌의 여러 그런 면을 골고루 다 뒤져가지고 뒤형벌의 삶 자체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분석을 해냈을까. 하여간 뭐 다 탐복했죠. 그러고는 뭐 저 버클리 대학의 곤충학과에 영입돼서 갑니다. 젊은 교수인데 가서 뭐 승승장구해서 40 무렵에 정교수가 됐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교수 자리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무렵에 또 미국 과학 한림원의 정회원으로도 추대받고 거의 뭐 최연소
그룹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인데 정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인가 교수하다가 그냥 어느 날 나 그만할래. 나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곤 그 고향 집 동네에 가서 자기가 살던 산속에다가 통나무 집을 짓고 그리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양반을 놔둘 리가 없잖아요. 버먼트, 뉴햄프셔, 메인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세 대학에서 모두 우리 대학에 와달라고 한 걸로 압니다. 버먼트 대학에서는 그냥 거의 이름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버먼트 대학의 생물학과의 교수가 됩니다. 수업은 안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통나무집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주 정도 한 10몇 명의 학생이 하인리히 교수님 통나무집에 와서 다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자연관찰 같이 하고 그게 그냥 한 학기 수업으로 인정받고 뭐 끝나는 겁니다. 하인리히 교수님이 그 수업에서 꼭 학생들에게 해주는 게 하나 있답니다. 통돼지 요리를 한답니다.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완전히 통으로 구워서 그걸로 이제 바비큐를 아마 하는데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버먼트 대학 그 캠퍼스에서는 그 수업을 듣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인리히 교수의 통돼지 구이 요리 그걸 맛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그게 로망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분은 해가 떨어지면 나는 잔다 이렇게 사시거든요. 한밤중에도 전기불을 켜놓고 일하고 이러는 건 이분 표현이 원래 인간이 하던 짓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 떨어지면 되게 주무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분은 원래 그 생리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상 야외에서도 연구를 하시지만 실험실에서 주로 디테일한 그런 걸 밝히던 분이에요. 근데 통나무집에 갔으니까 거기 실험기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완전히 은퇴한 걸로 그냥 삶을 즐기러 가셨구나 이거였어요. 웬걸 한 2년인가 지났는데 이분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야 이거 들여다보는데 통나무집에 가서도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겨울이 되면 과연 새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걸 또 연구를 해갖고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솔새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언 상태로 난다는 거예요. 얼어 있는 상태로 그냥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그걸 겨울에 그 숲속에서 그걸 그냥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또 분석하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어느 날 또 까마귀 논문을 털컥 내시네. 까마귀들이 그렇게 깍깍 지저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큰 동물이 앞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사체를 앞에 놓고 까마귀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걸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너도 나도 다 올 텐데 쟤는 왜 저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관찰하고 실험을 합니다. 결국은 뭐를 밝혀내냐? 그 까마귀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느냐? 도저히 혼자서는 이걸 보호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곰이라도 오거나 그러면 분명히 뺏길 건데 그러기 전에 자기 친구들을 여러 마리 부르는 겁니다. 함께 지키면 이걸 지켜낼 수 있다. 잘못하면 나보다 더 센 놈한테 이거를 그냥 통째로 뺏길 텐데 그거보다는 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나에게 훨씬 유리한 거다. 이런 거는 숲속 현장에 있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걸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다는 게 벤트 하인리히 교수는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죠. 네,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시면 위대한 과학자라고 알려진 분이 거의 사진의 절반은 우통 벗은 사진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물론 뭐 미국에서는 학자라고 우통 못 벗는 거 아니죠. 이분은 왜 벗느냐? 이분이 달리기 선수거든요. 장년층 마라톤 최고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늘 달려서 학교에 가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뭐든 하시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왜 달리지? 근데 내가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끊임없이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당신 나이대에서 당신만큼 달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거의
거의 중장년층의 거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이니 교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저걸 다 갖췄을까 그런 야, 참 세상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체력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학문적으로도 정말 탁월하고 분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들 중에 상당수는 생리학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리학은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주로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편이니까 저 바깥에서 하는 거는 좋아하고 잘하는데 실험실에서 또 분석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뒤형벌을 해부해가지고 그 근육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도 전부 하시면서 밖에 우리랑 같이 나오면 우리가 못 보는 진화적인 그 맥락을 또 탁 찾아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 주변에는 그래서 하이니 교수를 은근히 미워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 질투가 전혀 안 되고요. 제 생각에 제가 한 8%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갖추면 저도 그냥 까짓 거 이거 다 때려치고 대관령 어디에 쑥 들어가서 살면서 이것 좀 꿈 깨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선생님이 또 쓰신 책 우리말로는 뛰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저한테 추천의 글 써달라는 요청이 제법 많거든요. 제로 잘 못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락이 오자마자 쓸게요 그랬어요. 하이니 선생님 책인데 얘기 듣자마자 일단 책이 읽고 싶었고 기왕에 읽을 건데 선생님에게 바친다는 느낌으로 기쁜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거기서 쓸데없는 고백을 해갖고 그게 짤막하게 이렇게 책 표지에 나간 것 같은데 하이니 교수님은 우리 생물학계의 영웅이다. 저만 그분을 부러워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생물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생물학자로 하이니 교수님을 종종 꼽습니다. 뛰는 사람이라는 책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한 짓이죠. 생물학자가 되기 전에 어려서 가난하게 살면서 학교까지 뛰어갔다 오고 이랬을 텐데 그 뛰던 습관을 지금도 못 버리시고 지금은 연세가 참 많으신데도 뛰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쓴 책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당신의 경험, 당신이 어떻게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열하게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분석해서 기록을 어떻게 갱신할 건가를 분석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쓰신 거고요. 진화생물학자답게 왜 우리 인간이 뛰는 동물이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그 안에 충분히 또 녹여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런 일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이니 교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치열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모를 그냥 아낌없이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왜 우리 인간은 뛸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하다가 뛰는 동물이 됐느냐 하는 거를 또 학자답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독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이에 참 여성도 아니고 남성한테 이렇게 질펀하게 사랑 고백을 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재미님들도 사랑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